동민아 안녕. 3-1 하기 전에 논중 정류 좀 정리하고 할 거거든. 논증 정류. 요거 정리하고 할 거니까 요거 먼저 하고 본문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보자. 오케이? 지금 귀납 논증 연역 논증 나와있지? 146쪽이야. 146쪽 일단 먼저 피면 되고, 이거 사실 중3 때 한번 했어, 너가.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너 중3 때 교과서 뭐였냐? 천재였어, 미래행이었어? 모르겠어. 천재면은 너가 이거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데, 너 능어대 좀 출신이지? 아니요? 어디 출신이지? 박문이. 박문중 출신이야? 박문중도 천재 아니었나? 아무튼 안 배울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 귀납 논증은 뭐가 귀납 논증이냐?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귀납 논증.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일반적인 법칙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 이렇게 나있네. 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법칙을 이끌어내는 거. 요 과정을 거친대. 요게 귀납 논증이야. 예를 보면 알 수 있어. 예를 볼게, 예를. 오케이? 예를 보면, 자, 그럼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실로 출발하는지 보자. 금붕어는 아가미가 있다. 어때? 이거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되지? 예. 그치? 여기 해당되지? 요게 여기 해당되지? 예. 그치? 그 다음에 송사리도 아가미가 있다. 이것도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실이다. 사실에 해당되잖아. 네? 자, 그래서 요거도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따라서부터는 뭐겠어, 그러면 이건? 따라서라고 했으니까. 이건 결론이겠네. 그치? 모든 동물은 아가미가 있다. 요게 일반적인 법칙이겠네. 그치? 요게 귀납이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 단순해. 그러니까 이거야, 귀납은. 쉽게 얘기해서 귀납은 이거야. 귀납은 뭐가 귀납이냐? 귀납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사실에서 결론으로 나아가는 거. 요게 귀납이겠지. 그치? 약간 어떤 느낌이야? 작은 거에서 큰 거로 나가는 느낌이지. 그치? 자, 그래서 이 귀납 논증의 특징을 한번 볼게. 개별적이거나 특수한 것의 공통점에 주목해 일반적인 결론에 이르는 일반화나 둘 이상의 대상이나 현상의 유사성을 근거로, 자, 요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 이상의 대상이나 현상의 유사성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수 있을 걸 추론하는 거. 요게 바로 유추다. 요게 바로 유추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유추는 귀납 논증의 하위 갈래인 거지. 귀납 논증의 하위 갈래라고 보면 돼. 하위 갈래로 보면 되겠다. 이해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유추의 예를 들어볼게. 유추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자, 인생은 뭐가 있냐? 선택이 있어. 그치? 내가 어디 학교를 가냐를 선택하거나 뭐 이런 거 있지. 내가 진로를 어떤 걸 할 거냐. 그치? 마찬가지. 길에도 뭐가 있어?
내가 이쪽 길을 갈 거냐? 이쪽 길을 갈 거냐? 그치? 이것도 선택이지. 자, 그러면은 뭐에 대한 유사성을 바탕으로 추론을 한 거야? 선택이라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추론한 거지. 그지? 요게 유추야. 유추의 줄임말이 뭐냐? 유비추론의 줄임말이야. 유비추론의 줄임말. 유비추론. 유비가 뭘까? 설마 씨발 유비가 장비겠어? 유비가 장비가 아니야. 유비가 장비가 아니고 유비는 유사함을 얘기하는 거지. 네. 그치? 유사함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유비야. 그치? 유사함. 유비의 유가 유사성을 얘기하는 거야. 유사성 비교. 이게 유비지. 그치? 자, 그래서 유사성의 공통점을 얘기한다. 유사성과 공통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 선택이라는 공통점을 통해서 추론했잖아. 그치? 여기 유추야. 이해되지? 별로 안 어렵지? 자, 아무튼 유추도 귀납 논증의 하위 관례로 분류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귀납이랑 유추는 좀 따로 봐주는 게 좋아. 오케이? 물론 귀납의 하위 관례다. 그러니까 유추를 따로 안 보면 그냥 귀납으로 그냥 보면 돼, 바로. 유추 역시. 오케이? 아주 덥지 않은데.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귀납 논증은 에어컨 틀었어. 귀납 논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사실이 이게 많을 따자다. 한자가 많을 따자다. 많으면 많을수록 어떠냐? 참일 확률이 올라가. 오케이? 자, 근데 반드시 참이냐? 이건 또 아니다. 그치? 오류가 있을 수는 있어, 항상 귀납은. 이해되지? 저렇게. 그러니까 금붕은 아가미가, 청사리도 아가미가 있다. 계속 아가미가 있는 물고기들을 계속 언급을 해. 그러면 그럴수록 물고기가 아가미가 있다는 그 참일 확률이 점점 높아지겠지. 근데 어느 날 물고기에 아가미가 없는 물고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 물론 뭐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치? 어쨌든 참일 확률이 높아진다. 근데 반드시 참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귀납 논증은 이런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연역 논증. 그거 자면은 저기 석천이 형 소환할 수 있어? 네. 자지 말고. 자, 연역 논증. 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돌아가고 있잖아. 자, 연역 논증. 연역 논증은 이 귀납의 반대로 생각하면 돼. 그러면 좀 쉽게 이해돼. 요 귀납 논증은 작은 거에서 큰 거로 가는 느낌이라면 연역 논증은 큰 거에서 작은 거로 가는 느낌이야. 왜 그런지 볼게. 자, 일단은 개념부터 한번 보자. 개념이 뭐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 그지? 이렇게 나와있지. 요렇게 진행이 된대. 정리하자면 귀납은 이렇고 유추는 이렇다. 근데 연역은 어떠냐? 연역은 근데 아까 인생의 선택, 길 선택 저거 유추 저 있잖아요. 거기 다시 한번 해주세요. 간단해. 유사성을 통해서 추론하는 거야. 인생에도 선택이 있지, 길에도 선택이 있지. 이 선택이란 유사성을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낸 거야. 이게 유추야. 됐지? 확실히 되지? 공통점으로 얘기하는 거. 안 잘라고 이러고 있어요. 안 잘라고. 잘하고 있어? 잘했어요. 잘했죠. 자, 법칙
법칙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결론을 먼저 내린 거지, 이를테면. 물론 결론은 다 뒤에 있는 거야. 결론은 뒤에 있는데, 그러니까 법칙이지. 그치? 법칙이지. 아, 이것도 결론이라고 얘기할게. 아, 이거를 법칙으로 바꾸자, 그러면. 그래야지 너네가 안 헷갈리겠다. 아까 귀납은 사실에서 법칙으로 가는 거였잖아. 그치? 이거는 법칙에서 사실로 간다. 요렇게 이해하면 더 쉽게 이해되겠네. 그치? 어렵네요. 아니, 뭐 거꾸로 생각하면 되잖아. 거꾸로 보면 되잖아. 이러면 안 헷갈리지 않나? 별로 헷갈릴 거 없잖아. 그치? 그럼 법칙에서 사실로 가는지 한번 보자. 오케이? 여기 얘 나와 있지? 그치? 얘 나와 있는데, 물고기는 아가미로 숨을 쉰다. 요 결론을 먼저 낸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한 거지. 여기를 먼저 이렇게 법칙을 먼저 제시한 거야. 봐봐. 모든 물고기는 아가미가 있다. 이게 뭐였어? 이게 법칙이었잖아. 여기 지금 법칙이 나오잖아, 지금. 그치? 모든 아가미로 숨을 쉰다. 그치? 자, 근데 그럼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실로 나가는지 보자. 이건 그럼 마지막에 나오겠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 그리고 뒤에 뭐가 나오냐? 뒤에 한번 전제가 한 번 더 나와. 소살이는 물고기다. 요것도 전제를 한번 깐 거야, 먼저. 전제를 한 번 더 깐 거야.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이 부분을 대전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을 소전제라고 얘기해. 오케이? 적어줘. 필기해줘, 이거. 저 다요? 좀 이따 필기해라. 좀 더. 좀 이따 필기해. 좀 자, 더. 연역문 중에는 대전제, 소전제 여기 존재해. 그리고 따라서 송사리는 아가미로 숨긴다. 결론을 냈어. 근데 그 결론이 어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네. 그지? 요것이 아까 이것처럼 보면은 따라서 송사리는 아가미로 숨쉰다. 요거는 여기에 해당되네. 요건 여기에 해당되겠네. 맞지? 개별적인 사실 맞지? 예. 송사리는 아가미로 숨을 쉰다. 자, 그래서 연역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특성이 있냐? 3단 논법이 많이 등장한다. 그게 그치? 뭐예요? 그게 뭐냐? 요거 첫 번째 문장이지. 그치? 그 다음 요게 두 번째 문장이지.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 대전제야. 두 번째 문장이 소전제야. 세 번째 문장이 결론인 거지. 요렇게 세 문장의 형태로 이루어진 거. 3단 논법이라고 얘기한다. 그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밑에 바로 나와있네. 보편적 사실인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필연적으로 참이 된다. 자,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다. 왜 그러냐면 봐봐봐. 이 연역 같은 경우에는 봐봐봐. 연역은 이게 구조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거를 증명을 좀 해볼게. 봐봐. 물고기를 A로 규정할게. 오케이? 물고기를 A로 규정하고, 그 다음에 아가미로 숨을 쉰다를 B로 규정할게. 오케이? 물고기를 A로 규정하고, 아가미로 숨을 쉰다를 B로 규정할게. 자, 근데 여기서 소존재에서 뭐가 등장해? 송살이라는 새로운 대상이 등장하지. 그치? 그럼 요거는 C야. 오케이? 그리고 물고기이다. 자, 물고기는 다시 어디서 등장했었는데? 아까 A 부분에서 언급이 됐던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는 A지. 그러니까 A는, 대전제가 A는 B, 그 다음에 소전제는 C는 A. 이런 형태가 완성이 돼. 그 다음 다시. 송살이 뭐였어? 송살이 C였지. 아가미로 수준신단 B지. 그러니까 어때? 대전제, 소전제가 서로 얽혀버리지. 그치? 대전제, 소전제가 서로 어때? 유기적으로 얽히지.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보편적인 사실인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필연적으로 참을 수밖에 없어, 이건. 그렇잖아. 구조적으로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건. 그치? 그러니까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 만약에 전제가 거짓이면 당연히 결론도 거짓이 돼버리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A는 B, 대전제에서 A는 B, 그 다음에 소전제에서 C는 A, 그 다음에 결론에서 C는 B. 이런 구조를 띌 수밖에 없다. 라는 거. 이해되지?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필기할 시간 잠깐 줄게. 필기하도록 합시다.